안녕하세요. 저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언어치료학 전공 초빙 교수로 있는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음 시간으로 이제 학령 전기, 그래서 만 3세 지나서 이제 유치원에 갈 나이 아이들, 학교를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 발달 아동들이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정상 발달을 우리가 봐야 하냐라고 또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언어 치료는 EBP 많이 들어보셨죠? 피드백이 너무 없어서. 네. 그래서 근거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중재를 실시하는데요. 근거 기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치료사의 뭐 임상적 전문성, 그리고 과학적 근거,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의 특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거를 중심에 둬서 저희가 중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정상 아동 발달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이런 과학적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셔서 이렇게 끝나고, 일이 끝나고 또 공부가 끝나고 이렇게 와서 교육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임상적 전문성을 길러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 발달들을 먼저 알고, 그래야 정상에서 이제 떨어진 친구들을 정상까지 갭이 있는 친구들을 정상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상 발달을 한번 감사합니다. 정상 발달을 이렇게 알아보고자 주제를 잡았어요. 특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그 36개월 이상 아이들의 정상 아동들의 발달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정상 아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6개월이면 어느 정도 말을 해요. 문장도 산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도 좀 가능하고, 집중력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0분에서 뭐 15분 이상 이야기를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이 인지도 확장이 되면서 개념이라는 게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의 개념이든 시간의 개념이든 정확하진 않지만 낮밤 정도는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내가 더 크니 네가 더 크니 뭐 이런 거, 우리 엄마가 더 크니 뭐 우리 아빠가 더 크니 뭐 이런 거, 나이가 더 많이 애들 많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시작이 되고, 또 인지적 확장이 일어나면서 언어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많이 구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질문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애기들이 대답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고 내가 아닌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능력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이들이 나를 이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뭐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마음 읽기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여기 또 계시는 거예요. 마음 읽기 들어보셨나요? 마음 읽기 능력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더 많은 사회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구한다든지, 예전에는 무조건 내 거 그냥 내가 가져와서 쓰면 됐는데 이걸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좀 싫어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다든지, 그리고
아, 저 사람은 저걸 모르니까 내가 이런 정보를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마음먹기 능력이 늘어나면서 이제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인지적,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모른다. 라는 인지적인 확장이 일어나면서도 이해나 표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사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테스트인데, 이거는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없어요? 그래서 여기 셀리라는 아기가 있어요. 셀리라는 아이가 있고 앤이 있어요. 셀리는 바구니를 가지고 있고 앤은 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셀리가 구슬을 자기 바구니에 넣고 나갔어요. 지금은 잘 들리시죠? 네, 나갔는데 이 앤이 바구니에 있는 거를 자기 박스에다가 옮겨놨어요. 상황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셀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얘는 어디를 찾아봐야 할까요? 당연히 이거 틀리시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못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성인 중에도 되게 많죠. 특히 남자들, 남편들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바구니를 찾아봐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그걸 옮겨놨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세 아동들은 당연히 박스라고 말을 많이 한대요. 근데 3세가 지나고 4세가 지나고 이런 친구들은 바구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실험들을 통해 실험이 이렇게 이루어진 게 사세라고 하면 근데 어떤 다른 학자는 더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거 아세요? 요 실험은 아세요, 혹시? 이 실험은 이제 과자랑 브로콜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는데, 과자랑 브로콜리를 아기 앞에다 두고, 실험자가 브로콜리를 굉장히 맛있는 것, 먹는 것처럼 이제 표정이나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과자는, 별로인 거. 이거 너무 싫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기한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달라고 했을 때, 한 18개월 이전의 아동들은 무조건 과자를 주고, 18개월 이후의 아동들은 브로콜리를 줄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기에는 좀 감정적인 거, 인지적인 걸 좀 벗어나서 감정적, 표정이나 이렇게 우리가 언어와 좀 이렇게 사고와 보다 더 먼저 발달하는 그런 감정적인 거는 18개월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인지적인 그 아까 두 개 구분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한 18개월부터 발달이 될 수 있지만 이쪽은 4세를 준거로 발달이 된다더라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어머님들과 상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아까 4세는 마음 읽기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5세부터는 접속 부사가 많이 어, 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그리고 아니면 그래서 근데 이런 것만 나오다가 이제 다양하게 나오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산출 빈도도 높아지는 게 이제 5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얘가 그래서 평균에 뭐 얘가 그래서 못하는 게 뭔데요? 그럼 어머님 5세에는 이런 접속사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얘는 그래서만 씁니다. 아니면 말하는 거에서 굉장히 빈도가 낮습니다. 뭐 이렇게 좀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신뢰감 있게 제시해주면 어머님이 더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해 줄 수 있겠죠. 아니면 얘를 종결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는 얘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나는 아직도 얘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아이가 평균 지금보다 평균에서 어느 걸 잘하고 어느 거는 못하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달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상담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머님이 설득
어머님을 설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애들이 어, 다른 사람의 마음 읽기가 시작되고 인지적인 확장이 일어나면 뭐 친구 좋아해요. 엄마보다 친구 더 좋아하게 되고 친구랑 노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뭐 저희 조카들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막 놀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려주세요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한번 그런 거 대피 훈련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집에 와서 그 상황을 막 꾸며가지고 그냥 라면 박스 같은 거 들고 막 숨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서로 재밌게 놀고 더 이상 뭐 엄마한테 계속 놀아달라고 그러는 경우보다 친구들하고 노는 게 많이 좋아지는 시기가 이 유치원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네 되셨죠? 많이 와요. 학년 정기에 요런 주호서로 많이 옵니다. 애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나 얘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면 유치원에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옵니다. 많이 오지 않나요? 제가 보는 학령 정기의 주호소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부터 하실까요? 뭐부터 하시나요? 평가하시죠? 평가하시는데 어떤 평가 하세요? 엄마가 나 얘 말 못 알아듣겠어요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평가가 뭐예요? 채팅창에라도 있어요? 채팅창에 있나 보다. 좋음. 제가 기대했던 답이 좋음이에요. 엄마가 얘 말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좋은 평가 우리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겠으니까 좋음을 평가해 보자. 그래서 좋음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뭐 기능적인 건지 기질적인 건지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근데 좋음만 그랬더니 그러니까 말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평가를 해보게 되는데 좋음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저는 많더라고요. 저는 많았어요. 알고 보니 언어 문제였던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엄마는 얘 왜냐면 당연히 못하는 발음을 못해서 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때는 리을이나 뭐 마찰음이나 이런 거를 못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엄마는 그게 얘가 발음이 안 좋아서 내가 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얘 발음보다는 언어가 더 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얘 말도 느렸어요.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히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애기들이 말이 많이 느렸던 친구들은 사실은 좋은 발달도 좀 느리게 되기 때문에 같이 가기는 하는데 그러면 언어 문제도 꼭 확인을 해보시라고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발음 평가만 딱 계획해서 오는 친구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주호소 엄마가 애가 발음이 안 좋대요. 평가 계획서 짜보세요 하면 발음 평가만 딱 짜오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얘 주문제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평가를 하다 보면 에이펙 같은 거 하다 보면 굉장히 단순한 단어인데도 애기가 모를 경우 있죠. 근데 에이펙은 우리가 단어 검사가 아니니까 뭐 올라가요 이런 것도 가르쳐 주면서 해서 얘가 그냥 정반응하면 뭐 정반응하고 얘기를 하고 뒤에 보면 대화 과제 같은 데 있는데 대화 과제 같은 데서 이게 애들이 얘 언어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감이 오게 되면 언어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초반에는 둘 다 하시라고 제가 꼭 권유드려요. 초보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할 때 언어 평가 아니면 최소한 REBT라도 하셔야 이게 진짜 좋은 문제인지 아니면 언어 문제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프레스를 하면 좋겠지만 언어의 이해 문제인지 표현 문제인지 어휘의 문제인지 구문의 이해 문제인지 담화 수준의 문제인지 요렇게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엄마가 못 알아듣는 이유를 리을 때문이에요 라고 그거가 아니라면 엄마한테
못 알아듣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리을 발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친구가 말할 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 공식 평가에서 하세요. 다 너무 잘하시고 많이 훈련 많이 받으셨고 또 보고서 우리 공부하면서 많이 써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어휘, 구문 이쪽은 잘 하시는데 담화 쪽은 사실은 평가 도구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말을 할 때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콕 시원하게 콕 집어주면 굉장히 신뢰롭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요런 어떤 툴이 있으면 어머님 뭐 쉬운 거 있어요. 눈 맞춤, 인사하기 뭐 요런 게 약한 친구들은 우리가 말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꼭 공식 검사 말고 대화를 하든 인터뷰를 하든 아니면 어떤 놀이를 하든 해서 아이의 자바라를 이제 수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얘가 굉장히 어머니 근데 얘가 다 좋은데 뭐 계신데 되게 부적절하게 게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시를 알려준다든지 주제에서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때 많이 많이 이제 부족한 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얘네들은 또 늦었던 친구들인 경우에는 그런 명료와 요구에 수정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뭐라고? 그러면 그냥 딴 데 가버리고 쟤 또 내 말 못 알아들었나 보다 하고 가버리고 그러면 대화가 중단되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엄마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얘한테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 물어봤는데 얘가 그냥 가버리면 엄마는 알고 싶은 정보를 못 얻고 대화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얘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수도 있는 거란 얘기죠. 꼭 좋은 문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자기가 또 못 알아들었으면 얘도 다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또 많이 그런 대화 실패 경험을 많이 한 친구들은 이런 명료한 요구 안 하고 그냥 다시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친구들 되게 많죠. 그래서 짝치료하거나 이런 그룹 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은 이런 거. 또래 어른들은 사실 애기들한테 맞춰주기 쉬워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볼래? 참고 기다려주고 변형해서도 말해주고 해줄 수 있는데 친구들은 안 그래요. 안 기다려주고 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얘는 또 다시 물어보는 상황이 되게 불편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얘는 나랑은 되는데 친구들랑은 말을 못하더라고요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뭐 짝치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짝치료를 왜 해야 되는지 그룹 치료가 얘한테 왜 필요한 건지 엄마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고 그리고 문해 능력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가 요즘에는 학교에서 글자를 배우도록 되어 있죠. 학교 교과 과정 자체가. 그런데 이런 문해 능력이 초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학교 가서 갑자기 글자 배운다고 애들이 글자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어가 늦었던 친구들은 확실히 이런 의문 인식 능력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들이 이런 게 3, 4, 4, 5세 때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발달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애기가 책 읽는 거 좋아하나요? 이런 것부터가 사실은 그런 글자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애기가 사실은 그림만 보고 아는 걸 수도 있지만 딱 애기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갖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발달이 이루어지고 요거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요거 그러니까 영어도 단어 먼저 일어나고 음절이 일어나고 음소 발달하고 요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기반 소리가 그렇게 되는 기반은 아닌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단어 알고 음절 알고 음소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발달하더라라는 연구 논문이거든요. 그리고 어휘력이나 지능보다는 어떤 단어 제인 뭔지 아세요? 단어 제인 검사. 네. 그런 거랑 아예 의문 인식 능력이 더 상관관계가 있더라라는 논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문해 요 정도는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어야 아이가 학교 가서는 바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선생님 요즘에 학교 가서 다 배운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뛰고 가야 되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뛰고 가야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얘는 여기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학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이제 학교 가서 하면 돼요라고 하는데, 얘는 그 읽기 전 단계, 또 아직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줄 수 있어야 해서 제가 갖고 온 거고, 읽기 전 단계 기술 자체가 보면 일단 구어 발달이 늦은 친구들은 의문 인식, 읽기도 늦는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문 인식이라는 거는 글자를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과에서 사 빼면 뭐가 남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이제 의문 인식 능력이고, 마찬가지로 뭐 분리가 있으면 합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 애기가 있어야 얘가 가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철자 이름에 대한 지식을 안다든지, 기억이 어떤 소리가 난다든지, 가정에서 특히 책을 많이 읽는 환경인지 책을 읽어주기는 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아이의 읽기 기술에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사회적 그런 경제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것도 사실은 읽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년 전 아동에게 지금 글자를 막 가리키진 않더라도 이런 철자 지식이 뭐죠? 영어로 치면 이건 대문자, 이건 소문자 이런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기억, 니은, 디귿 그런 게 이거 딱 봤을 때 이게 한글이구나. 사실 애들이 막 한글이구나 알고 그 다음에 뭐 중국어, 일본어 나오면 저거 다 영어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 철자가 좀 다르다는 거 아는 거랑 활자,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글자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든지 그런 거 아는 것도 사실 굉장히 필요해요. 일본은 또 반대잖아요. 세로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문 인식 기능, 그다음에 문자 언어. 문자 언어라는 거는 구어와 문어가 다르다는 걸 애기가 아는 거예요. 아까 그 애기도 분명히 책에 아무것도 안 써 있지, 책이 아니라 그 자기가 만든 색종이에 아무것도 안 써 있지만 뭐 왕자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얘는 문어와 구어를 벌써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써있나 봤으면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래도 얘는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글씨를 못 읽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읽기 전 단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이런 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언어치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줘야 되고, 왜 해줘야 되는지 어머니께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완벽한 문장을 산출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본 애기도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가르쳐줬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뭐 거기다 대고 그건 알려줄 거야. 알려주는 거야. 굳이 수정을 요구할 필요는 없죠. 그냥 엄마가 그냥 알려줬어 라고 얘기만 해주면 얘는 자연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정상 발달 오류를 보인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한 뭐 1, 2학년 돼서도 야 이거 내 거 먹으지 마.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엄마 나 여기서 노르고 갈게요. 야 뭐 누가 뭐 하면 야 잡으지 마.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수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뭐 그거는 뭐 5세 때 나타나는 오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정상 발달 아동들에서도 출현할 수 있는 오류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떤 아이가 보이는 오류가 그런 정상 오류인지 그다음에 특이한 오류인지 이런 거를 판별해서 우리가 어머님께 보호자분께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달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7월에 이제 5월에 했고 7월에 할 거고 9월, 11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장 또 많이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이 ASD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질문을 받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네, 후기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제 공부에 조금 더 뜻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많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임상적 전문성 그 다음에 어떤 근거에 대한 기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